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개 실무 두 번째 시간. 중개 실무 파트는 보통 지금까지 보면은 한 7문제, 그죠? 7문제, 그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됐어요. 7문제 정도. 작년에 보니까 이제 9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 보니까 작년에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일단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는 거는 한 2문제 정도, 2-3문제 자 나오고 다음 주에 많이 나와요. 다음 주가 한 5개 나오죠. 다음 주가 이제 실명법하고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각각 한 문제씩 나와요. 각각 한 문제씩이고, 그러니까 양이 많죠. 다음 주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중개실무 지금 여기 앞부분은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어요. 크게 분묘 기지권이랑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에만 조금 집중하시면 되고, 중개실무 한번 보세요. 페이지가 쭉 넘어가서 424페이지. 자, 중개실무의가 나와 있는데 양가로 2번을 한번 보세요. 중개계약 체결 있죠? 예, 중개계약 체결에서부터 그 밑에 줄에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개업이 행하는 일체의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좁은 의미로 보는 중개 실무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중개 실무는요. 거래계약 체결까지만 딱 해주면 끝이에요. 개업이 해야 될 일은 법적으로. 그 이후에 계약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뭐 중도금 지급이다, 잔금 지급이다, 뭐 확정일자 받아주는 거라든지 있죠. 뭐 그다음에 임대차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계약 당사자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업이 관여할 일이 원래 아니에요. 물론 관여를 했죠. 그러면 책임져야 돼요. 관여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거래계약까지만 해주면 돼요. 거래계약 체결까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계약 이행을 합쳐버리면 이제 넓은 의미가 된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 자, 중개실무 절차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일반적인 절차 있죠? 그냥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줄이면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중개 의뢰 접수를 받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중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영업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계약이 체결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개업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이후에 물건의 인도라든지 인수라든지 이행 완결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개계약부터 한번 보세요. 법적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제목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 자, 양가로 1번에 이 중개계약은요, 법적 성질이 민사중개 형태입니다. 상사중개가 아니라는 거지. 상인들의 상행위를 중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직업소개, 혼인소개와 같은 민사중개. 되겠죠? 이런 거는 뭐 우리 단독으로 시험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양가로 2번에 가니까 낙성 분료식 돼 있잖아요. 낙성 분료식. 자, 낙성이라고 하면은 뭐냐 하니까는 의사표시의 합치예요.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바로 체결된다 보시면 돼. 중개계약은요, 낙성계약이다. 낙성의 반대가 뭐예요? 낙성 반대가. 여기 대단합니다. 요물 바로 나오는데 어디 가면 불낙성 그러면서 깜짝이야. 불낙성이 왜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낙성 반대는 뭐라고? 요물이자 요물 계약이죠.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 뭐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어디서 배운 거야, 그거는. 못 알아듣게, 지금. 뭐, 현상광고 이런 거예요? 네.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이런 거? 잘났어요. 하여튼, 요물 계약이 아니라고, 낙성 계약이라고. 분료식입니까? 분료식이네. 분료식이면 형식이 없다 이 말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에 유상 계약이다. 유상 그리고 쌍무 계약이다. 이 말이 쌍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제일 밑에 내려가 볼게요. 양가로 4번.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 민법에 나오는 전형 계약 중에서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자, 오른쪽에 넣어 볼게요. 임의적인 계약이다. 계속적인 계약이다. 임의적이다. 반드시 체결해야 할 필요 없어.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계속적 계약이란 말은 이 중개 계약은요. 우리 민법에 나오는 민법에서 있는 그 도급 계약 있죠. 그다음에 고용 계약 있죠. 위임 계약 있죠. 이런 것들을 합쳐놨어요. 합쳐놓은 것이 중개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밑에 혼합 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은 이제 거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해지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보시면 비전형 계약이다. 이게 무명 계약이죠. 무명 계약. 그리고 혼합 계약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도급으로서의 성격, 고용으로서의 성격, 위임으로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혼합 계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개계약 유형 특징인데 한 장 넘겨보세요. 중개계약을 좀 구분하는데 독점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했죠. 일반 중개, 전속 중개, 그다음에 독점 중개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고난의 일단 독점성 여부에 따라서 1대4 방식이 이제 일반 중개란 말이죠, 그죠? 일반 중개 그러니까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전속 중개 계약은 특정 계약을 정해서 그 계약 하나에서 이제 중개하는 방식이죠. 1대1 방식이죠. 어느 정도 이제 책임감 있게 중개를 하겠죠. 자, 그에 비해서 독점 중개 계약은 전속 중개 계약하고 거의 똑같아요. 특정 계약을 정해가지고 이제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방식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은 보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누구랑? 스발상놈. 그놈이랑 의뢰인이 계약 체결하면 보수를 못 받아요. 전속계약은.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소요된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보수를 못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독점 중개계약은요. 누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냐는 관계없어요. 누가? 무조건 받아요. 독점 계약은.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은 계약을 누가 성립시키는지는 관계없이 독점 개업은 중개보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죠.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막 이렇게 이제 아예 맡기는 거예요. 아예 그냥.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큰 2번. 개업 수에 따라서는 간단하지. 개업 수면 뭐 혼자서 하면 단독 중개고, 그죠? 같이 하면 공동 중개라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중개보수의 지급 방식에 따라서 정가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계약에서 정한 일정액, 그죠? 일정액, 정가, 일정액. 그리고 정률이라고 하면은 일정 비율 되겠습니다. 자, 근데 순가 중개계약은요. 매도인이, 그죠? 그러니까 의뢰인이요. 기업한테 미리 매도 가격이나 아니면 매입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수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순가 중개는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금지되는 규정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법정안들을 초과해서 받았다면 금지 행위로 이제 위반이 되겠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돼. 집에 가가지고 뭐 오늘부터 복습해야지 하면서 막 이 부분 막 보고 있으면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공부 이러면서 막 복습 이러면서 막 중개 계약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또 그럴까봐 싶어가지고. 자, 432페이지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설명. 자, 여기인데 요걸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요거는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관한 설명해야 되는 사항, 그죠? 지금 조사하고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 사항. 자, 확인 설명 사항 이거 혹시 암기법이 기억납니까? 확인 설명 사항 뭡니까? 암기법.
그렇죠. 요거예요. 기권금 이거예요. 기권금. 기권금을 뭐 하니까 공시를 하니까 뭐를 준다고? 배를 한 입 줘. 이 말이에요. 배 한 입 줘. 이 말이에요. 요게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이제 나오는 거 이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조사해야 될 사항인 거 같은 거지. 기권금 공시하니까 배를 한 입 준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불러보세요. 기는 뭡니까? 기는. 기는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중개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방향, 건축 연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거는 뭐예요? 권리관계,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같은 거. 금은 금액 두 가지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하고 중개 보수 실비의 금액이다. 산출 내역. 뭐 그렇죠. 자, 공은요. 공법상의 일단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여기에다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자, 이 시는 뭡니까? 시설물이죠. 내 외부에 있는 시설물로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같은 거. 배, 도배죠. 이 앞에 벽면이 있으면 벽면 있죠. 여기다 바닥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밑 도배 상태입니다. 환경조건 세 가지 뭐예요? 환경조건은 환경조건 세 가지. 일조, 소음, 진동을 말해요. 그걸 환경조건이라 그래.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이라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에이? 자, 조는 뭐야? 취득조세를 봐. 취득조세. 취득조세예요. 취득시입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및 세율. 요거예요. 요거를 이런 항목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되는지 조사 방법이 있어요. 조사 방법.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방법이에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의뢰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가 있어요. 현장 가가지고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 있다 이 말이야. 요거로 구분하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아시겠죠? 자, 의뢰인을 조사하는 거, 의뢰인을 통해 조사하는 거, 이걸 찾는 거예요. 의뢰인을 통해 조사하는 거. 첫 번째가 상태에 관한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의뢰인을 통해 조사합니다. 그러면 저 9가지 중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뭡니까? 내 외부 시설물 맞죠? 자, 그 다음에 벽면하고 바닥면하고 밑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잖아요. 일조 소음 진동. 자, 요거. 요 세 가지는 의뢰인을 통해 조사한다. 의뢰인이 잘 알고 있잖아. 자기가 살았으니까. 맞죠? 두 번째, 권리관계. 저 중에서 이제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 중에서 어떤 권리관계에 대해서 의뢰인을 통해 조사하는가 하니까 실제 권리예요. 실제 권리. 실제 권리라면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주택 상가 임차인 있는지 없는지, 뭐 법정 지상권, 유치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말해. 일단은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미공시 물건의 권리 이런 거 전부 다 의뢰인을 통해 조사한다. 의뢰인 자기 살았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한 조사의 첫 번째가 저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 있죠.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공부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재지,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건축물 종류, 구조, 용도, 그 다음에 건축 연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통해 조사하는데, 토지 같으면은 지적 공부라고 보통 볼 수 있어요. 지적 공부. 토지는 지적 공부. 배웠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건물 같으면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한다. 이런 항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적이 두 번째. 자, 권리관계에 대해서 소유권 있죠?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거는 뭘 보고 조사합니까?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오잖아. 등기부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조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의 제한 사항은 뭘 보고 조사하는가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공부로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내지는 확인서. 자, 요 중에서 우리 시험에 좀 물어보는 게 건폐율 있죠. 용적률 있죠.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요 상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조사하는가 하니까 요거 많이 물어봤어요. 시군조례를 통해서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군조례. 시도조례 아니고 시군조례. 한 가지 알아두고. 자,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보세요. 현장 답사.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사항 있죠. 네,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세라는 게 있어요. 지세. 지세가 뭐예요? 지세가? 어? 땅땅 뭐? 나 얘기하면 땅. 에이? 지세면은 토지의 경사예요. 경사라면은 기울기지. 지세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아니? 자, 지세는 경사가 완만하냐 가파르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 도면을 보면 나오나? 뭐 잘 모르죠. 얼마큼인지.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현장 가서 바로 누워야 돼요. 누워가지고 막 구르는 거야. 딱 몸을 맡기고 이렇게 딱 빨리 굴러가면 60도면 끝난 거예요. 60도. 바로 그러니까 빨리 굴러가면 가파르고 천천히 굴러가면 완만하다. 몸으로 좀 체험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 공부를 통해 알 수가 없다. 지세는 현장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안이 뭐 집안이. 집안은 이제 뭐 무르냐 이렇게 경고하냐 이 정도 가서 어떻게 해? 밟아봐야 돼요. 밟아가지고 막 쑥 들어가면 이제 무른 거지. 토지는 가서 봐야 돼요. 돌멩이가 많은지 모래가 많은지 이런 거 있잖아. 흙이 많은지 가서 봐야 된다. 이 적자 직접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도로 상황은요. 도로 상황도 일단은 구체적으로 가서 봐야 된다. 가가지고 몇 차선 도로가 있는지, 인접되어 있는지, 중경사무로 인접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부대 시설 뭐가 있는지, 부대 시설, 그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자, 그 다음에 방향 같은 거,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런 거는 현장 답사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그죠? 확인해야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권리 관계죠. 지금 제가 요걸 적는 것이 지금 약간 저 제목을 적는 거잖아, 지금.
그죠?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에서 현장 가가지고 확인이 되는 게 있어요. 왜? 등기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물론 의뢰인이 실제 권리인데 의뢰인이 고지를 해주죠. 물어봅니다. 의뢰인이 고지한 게 맞는지도 확인해야 돼. 가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자, 이런 게 있어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임대차, 임차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등기되지 않은 법정지상권 있습니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유치권.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나오는 게 분묘기지권. 묘가 있는지. 가서 현장 가야 돼. 자, 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름에 가야 돼. 겨울에 가야 돼. 겨울에 가야 돼요. 여름에 갔다가 막 그냥 풀만 보고 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뭐 좋네 이러면서 막 다시 겨울에 가니까 막 온 천지에 막 볼록볼록 해가지고 묘가 막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자, 여름에 갔다가 겨울에 한번 더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보니까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하고 이제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의 제한 사항 중에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공급 시간에 도시군, 자 빨간색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들어봤습니까? 물어보진 않겠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요런 항목이다 그러면 이거는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 입지. 자, 우리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있죠? 입지. 자, 입지 조건에 어떤 항목이 있냐 보세요. 입지 조건에. 자, 제가 지금 이 적는 것은 확인 설명서에 있는 항목을 적는 거 지금. 도로와의 관계. 이걸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와의 관계. 그러니까 몇 미터 도로에 접하느냐,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그죠? 접근이 용이하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현장 답사로. 전부 현장 답사. 도로와의 관계. 그럼 대중교통은요? 지하철, 버스, 정류장 있냐 없냐, 몇 분 소요되는지 다 현장 답사.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있냐 없냐 현장 답사. 그리고 교육시설 있죠. 그 다음에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할인매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교육, 판매, 의료시설 전부 다 현장 답사. 몇 분 소요되는지 중개이상물 하고 다 현장 답사예요. 이 항목 기억합니다. 이 항목. 자, 요거만 좀 앞머리다가 기억해야 돼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도대주, 교판의.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서식 비교할 때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도대주, 교판의. 6가지 항목.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관리입니까? 관리실이 있냐 없냐? 관리실 유무. 관리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 자가 관리냐, 위탁 관리냐. 자, 여섯 번째가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은, 그죠? 물론 이제 1km 이내인데, 비선호 시설이 있냐, 없냐. 있으면 종류, 어디, 위치, 이런 것들 조사합니다. 현장 답사. 대표적으로 이제 비선호 시설로서 이제 화장실 같은 거, 화장장, 장례식장, 화장장,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가 미공시 물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허가 여부, 무허가 건물인지의 여부. 그 다음에 정원에 있는 나무예요. 정원수. 그 다음에 돌멩이 있죠. 정원석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뭐 대충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자, 볼게요. 그러면 자, 433페이지입니까?
자, 조사 확인의 방법 나오네, 그지? 자, 조사 확인의 방법에서 양가로 1번에 공부상 확인해야 되는 거, 공부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거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가보시면 중개대상물 기본적인 사항 있죠? 네, 기본적인 사항, 사실관계에 대해서 뭘 보고 확인하느냐? 대장을 통해 확인하는 돼 있잖아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뭐 지목 등이라 돼 있고요. 그래서 옆에 토지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 확인한다. 건물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 면적, 건축 연도, 구조 같은 거. 자, 이것도 전부 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상 등기상 증명서고요. 동그라미 3번에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고 공부로서는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제 토지의 경계다, 지형이다 이런 거. 토지의 경계, 지형 나중에 나오겠지만 경계, 지형 이거 지형은 토지의 생긴 모양 말이에요. 지형 요거는 도면을 통해 확인한다. 대장이 아니에요. 도면입니다.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그리고 5번에 공부상의 이제 내용과 불일치 나오는데 이거는 쉬울 거예요. 기억 보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장의 내용하고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의 내용이 다르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대장이 맞는 거예요. 대장 보고 뺏긴 거예요. 등기부는요. 그래서 대장 기준이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니은 권리관계에 대해서 등기상 증명서랑 대장이랑 불일치한다. 그럼 뭐가 맞는 거지? 등기부가 맞는 거예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요. 자, 디귿은 공급상의 어떤 이용 제한에 대해서 용도지역 같은 경우 뭐가 기준이 되겠어? 당연히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기준이다. 이런 거고요. 자, 밑에 양가로 2번을 보세요. 현장 답사랑 자료 요구 나옵니까? 자, 현장 답사인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공부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답사인데 사실관계 중에서 토지에 관한 내용 중에 자, 지세 나왔다. 지세 나왔고 토지를 나왔고 도로 상황 나왔잖아요. 다 두 번째 줄에 현장 답사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의 특징부터 기능상의 문제점, 부대 설비 같은 거, 설치 상태, 미등기 무허가 건물 다 현장 답사라 보시면 돼요. 자, 인목 같은 경우에는 생육 상태 있죠. 요걸 가서 현장 답사를 해야 됩니다. 생육 상태. 자, 동그라미 이용 권리 관계에 대해서 현장 가서 확인이 되는 거, 등기되지 않은 권리들 있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점유권 이런 거. 세 번째 줄은 현장 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일치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도 세 번째 줄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보시면 돼요. 자, 자료 요구권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 자료 요구는 의뢰인을 통한 조사라 보시면 돼요. 어떤 자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 내부 시설물,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 조건을 의미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가? 제3절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사항으로 나와 있죠. 437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큰 1번에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저기 9가지 있잖아요. 저기 9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어떤 항목 어디까지 조사하는지예요. 자, 바로 볼게요. 토지 중에서 토지 소재지는 소재와 지번을 합쳤다고 보시면 돼. 소재하고 지번인데 지번까지 조사하면 돼. 일반적으로 조사를 할 때 소재지를 조사할 때 지번까지 조사한다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뭘 보고 조사를 하겠어요? 대장에 나와 있다. 다 대장 보고 조사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지목 있죠. 지목은 이제 뭔지 알죠? 지목 알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28가지로 구분해놨다고. 그러면 이 지목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가 정식명칭으로 나와 있어.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지적도 하고 두 번째 줄에 임야도에서는 부호로 나와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 문자예요. 제일 앞머리에 쓰거든. 두 문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장하고 도면하고 지목이 만약에 다르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대장이 맞는 거예요. 대장이란 왜 정식명칭이니까.
에이? 그래서 대장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지목은.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공부에 있는 지목이랑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촌에 가보면은. 그러면 그걸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 이용 상황도 같이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해놔야 돼요. 자, 참고를 한번 보세요. 참고. 거기 보면 이제 지목 부호 나오죠. 자, 지적도, 임야도에는 자, 두 문자로 기재되는 게 원칙이다. 돼 있죠. 그런데 차문자로 쓰는 것들이 네 가 있어. 네 가. 이거 어떻게 암기하죠? 이거 암기하는 방법 있죠? 알아서 하시면 차장 천원 하든지 뭐 천원 차장 하든지. 또 새로운 거 있어요? 없죠? 차장 천원 하세요. 공장용지 장이죠. 공장용지는 왜 공을 안 쓰는 거야? 공원 때문에 그래요. 공원 때문에. 공원이 공을 쓰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는 왜 줄을 안 쓰죠? 주유소 용지. 하천에서는 왜 하를 안 써? 그러니까 하수구. 하수구가 어디 있어요? 하수구가. 하수구 용지가 어디냐고. 하수구가. 하수구 없다. 국어 뭐 이런 게 있겠지. 에이? 하수구가 아니고 이건 뭐? 학으로 바꿔. 하자를 학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갑자기 학교 용지가 되는 거야. 하천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를 안 쓴다고 고칠 수 있으니까, 수정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에 뭐야? 유원지는 왜 유를 안 써? 유지 있죠? 유지.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면적이 있다. 면적은 당연히 뭘 보고 조사를 해? 대장을 보고 조사를 하죠.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이 대장에 있는 면적이랑 등기부의 면적이 불일치하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거래하겠어? 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하겠지. 그리고 공부에 있는 면적이랑 실제 면적이 불일치하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은, 거래 기준은 실제 면적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면적의 단위는 뭐라 돼 있냐? 제곱미터라 돼 있죠. 제곱미터 쓰죠. 지금 박스 안에 보세요. 환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한다. 그럼 얼마를 곱해요? 평에다가 3.3058 곱해야 돼. 숫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제곱미터가. 맞죠? 니은 보세요.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제곱미터다가 얼마를 곱해? 0.302로 곱해야 돼. 외워놔야 돼요. 자, 경계. 경계라는 정의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해. 그러면 뭐 중요한 건 경계는 뭘 보고 확인하겠어?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에 있죠. 경계는 뭘 보고 확인한다? 지적도, 임야도예요. 도면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자, 오른쪽 가보세요. 지형입니까? 지형은 토지의 생긴 모양 나와 있죠. 자, 정사각형 모양이다 그러면 정방형, 직사각형은 장방형, 부정형 마음대로 생긴 거죠. 부정형, 삼각형도 있고 사다리꼴 이걸 제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생긴 모양도 뭘 보고 확인해요? 도면입니다. 대장에는 몰라. 대장에는 안 나타나. 생긴 모양은 도면 보면 나오죠. 자, 지세 나왔다. 지세. 토지의 경사 돼 있잖아요. 기울기, 높낮이. 자, 어떻게 확인한다고? 동그라미 2번 현장 답사. 나이는 현장 답사. 자, 여기까지가 토지에 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뭐 하면 돼. 자, 건물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재지인데 소재와 지번 자까지 조사하면 되는데 한 필지에다가 여러 개의 건물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한 필지 안에. 그러면은 각각 건물 번호하고 건물 명칭 같은 것도 다 조사해야 돼. 건물은. 그러면 뭘 보고 조사합니까? 대장을 보고 조사하겠지. 아파트다. 아파트 같으면은 지번까지 조사하면 안 돼. 뭘까지? 구체적인 동호수까지 조사해야 돼. 구분 소유 있는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건물의 구조, 간단한 건물의 구조, 뭐 철근 콘크리트, 뭐 철골 콘크리트, 벽돌조, 스레이트, 기와 이런 거 있죠. 이거 뭘 보고 조사해? 건축물 대장 이거 말아두시면 돼.
건축 연도 뭘 보고 조사해? 건축물 대장. 자, 건물의 면적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인데 전체 면적, 그다음에 층별 면적 이런 거 조사하고 자, 2번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 대장성의 면적과 등기부의 면적 불일치. 이건 뭐가 맞아? 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하겠지. 그리고 공부상의 면적하고 실제 면적 불일치하면 실제 면적 기준으로 거래한다. 양가로 업은 건물의 용도 나옵니까?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원에서 규정한 용도예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 조사한다. 실제 용도랑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개조, 불법 건축물, 불법 개조 있죠? 요거 여부를 갖다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자, 이제 건물의 방향인데 건물의 방향은 옆에다가 현장 답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건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를 해야 돼요. 가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는가 보니까 세 번째 줄에 건물이 주택이다. 주택이다.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의 방향은요. 뭘 보고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주로 머물고 있는 곳 있죠. 우리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야? 거실이나 안방이에요. 거실, 안방 이걸 주실이라 그래. 주실. 나는 주로 부엌에 머물고 있는데 나는 부엌인데 부엌대이라서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특수한 경우를 말하면 문제 풀 때 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거실, 안방 등 주실의 방향. 에이? 주택은 주실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남향이냐 동향이냐. 그 밖에 건축물 있죠. 그 밖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예요.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주된 출입구 방향을 보고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보세요. 건물의 기능상의 문제점이나 뭐 노후 정도, 지붕의 파손이라든지 외관상의 특징 같은 거 이런 것들 시설 장식물 설치 디자인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가가지고 현장 답사를 보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뭐 할 거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따로 복사할 것도 없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큰 2번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넘어갔잖아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간단해. 여기서 권리관계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보시면은 등기상 증명서 있죠. 요거는 우리 등기법 시간에 많이 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표제부. 우리 등기부에 보면 표제부라는 게 있잖아요. 표제부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표시에 관한 내용이 있죠. 사실관계, 소재지하고 면적, 지목, 그다음에 종류, 용도 같은 거 이런 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런데 표제부의 기재사항이랑 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다. 그건 뭐가 맞는 거지? 라고 했잖아. 대장이 맞는 거예요.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뺏긴 거기 때문에. 자, 소유권을 조사 확인하고 싶다. 그럼 뭘 봐야 돼? 각구를 봐야지. 각구를 지금 등기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뭘 보라고? 각구를 보라고. 각구에 소유권 나오죠?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 볼게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조사하고 싶다. 그럼 뭘 봐야 돼? 두 번째 줄에 을구를 봐라 그 말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것만 확인하면 돼. 을구가 없는 등기부도 있습니까? 을구가 없는 등기부도 있어요. 깨끗한 등기부예요. 깨끗한 등기부, 을구 없다. 더러운 등기부는? 을구에 뭐 많아, 을구에. 에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밑에 현장 답사. 이 현장 답사가 뭐야? 실제 권리한 게 중에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거 있죠. 이거는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된다.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현장 가서 물어보든지만 현장 가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양가로 1번의 법정지상권이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등기부에 안 나타나거든. 현장 가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법정지상권 공부 많이 공부했죠? 물어보지 않겠어. 법정지상권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시험 물어봤어. 이거를. 법정지상권이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설정되는 건지 물어봤는데 요즘엔 잘 안 물어봐요. 요즘에는 다른 데 막 출제하다 보니까 이거 안 물어봐. 근데 민법에서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법정지상권. 정의만 한번 얘기해 보면은 토지와 건물이 일단 동일인 소유에 있었죠.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세, 그 다음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 임목. 요 네 가지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철저한 것으로 본다. 그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지금 다 넘어가시면 돼. 민법에서 다 하고 일단 법정 지상권 실력을 현장 답사다. 뒤로 넘어가서 446페이지에 유치권 있죠? 현장 답사. 유치권 현장 답사. 등기부에 안 나타나죠? 447페이지 분묘기지권 뭐예요? 분묘기지권 이거 등기부에 안 나타납니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죠? 현장 답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 옆에 보시면 29, 막 30, 31, 32, 31 없네. 32, 33 나왔다.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다른 거는 여러분들 복습 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분묘기지권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분묘기지권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돼. 자, 분묘기지권 적어볼게요. 자, 등기되지 않은 권리 중에서 분묘에 관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의의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의의가 뭐냐 하니까 분묘의 기초가 되는 토지를 분묘기지라 그래요. 분묘기지에 대해서 분묘기지에 대한 분묘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다 돼 있어요. 지상권 유사 물건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습법.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그를 분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이게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그러면 성립이 되려면은 어떻게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니까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설치했다. 그러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겠지. 자,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를 설치를 했어. 그 다음에 토지를 매매를 한 거예요. 처분한 거예요.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를 설치했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매매했는데 자, 어떻게 하고 매매했냐니까 이렇게 소유권, 분묘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분묘 이전의 특약 없이 분묘도 함께 가져가겠다라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 됐죠? 분묘는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지료지급의 의무가 있어. 지료지급의 의무가 있는데 언제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냐? 이것도 물어봤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예요. 이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바로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죠. 그런 다음 몇 년간? 20년간의 평온 공공연하게 점유했네. 이게 점유시효취득. 점유시효취득이에요. 점유시효취득. 점유시효취득으로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거예요. 이때 지료지급이 있다는 판례가 최근 판례인데 언제서부터 있느냐 하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예요. 청구한 때로부터예요. 이거 다릅니다. 요거는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지급을 요거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로부터 바로 생긴다 이 말이야. 다르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효력. 이 분묘기지권의 효력인데 첫 번째가 기존에 분묘가 있잖아요. 기존에 분묘 있죠. 기존의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새로운 분묘 신설할 권능이 없다. 아버지 묘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효력범위 내라 하더라도 그 옆에다가 분묘기지권 내라 하더라도 어머니 묘를 묻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뭐가 안 되냐? 쌍분이 안 되겠지. 쌍분 안 됩니다. 그리고
쌍분이 아니더라도 단분 형태로 해가지고 단분 형태의 합장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효력 범위 내라 하더라도 분묘를 이장할 권능이 없다. 옆으로 옮길 수 없다고요. 효력 범위 내라 하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옮길 수 없어요. 이장할 권능이 없고 집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집단 분묘는 제외. 이장된다 이 말이에요. 이장해도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영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단 분묘는 이장이 된다. 효력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시. 공시란 말은 이제 알리는 거잖아, 그죠? 공시.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알리느냐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봉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 봉분. 봉분이 뭔지 알죠? 봉분은 봉우리예요. 봉우리. 그러니까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 그 대표적인 봉분이에요, 봉분. 자, 그럼 봉분이 없는 평평한 거 있죠? 평장 됩니까? 평장 안 돼. 평장,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암장. 암장이 뭐야, 암장이? 암매장, 이런 거 있잖아. 암매장 안 돼. 암장 안 되고, 그 다음에 장래의 묘. 가짜묘, 가짜묘, 장래의 묘. 그죠? 장래의 묘로 이제 가묘라고 하는데, 예, 가묘는 인정 안 된다. 가묘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가묘는 안에 뭐가 없으니까. 안에 시신, 유골 내지는 시신이 없다. 시신. 어디 가니까 시체라는데 시체. 시체. 동물도 아니고 시체 아니에요. 시신, 유골, 시신.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속 한번 귀속. 자, 권한의 기속인데 첫 번째 비석 같은 거 비석. 우리 분묘에 보면요. 거기에 비석이 붙은 게 이제 비석. 비석도 있고 그 외에 음식 올려놓는 돌을 뭐라 그래? 뭐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네. 음식을 올려놓는 돌을 보통 상석이라 그래요. 뭐 상단, 상석인데. 자, 상석 같은 게 있고 상석.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그 보초를 이렇게 쓰는 돌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뭐 아무것도 없는가 봐. 뽀글이만 달라 있는가 봐. 성물이고 그다음에 이 축으로 막 이렇게 돌려 이렇게 막 축사하는 거예요, 축. 그 뭐야? 석축이겠지 뭐. 석축이겠지. 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가 봐. 그냥 뽕을 달라. 자, 그 다음에 약간 오르막길이잖아요. 올라갈 때 들어가는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 그걸 뭐라 불러? 무슨 계단? 인입 계단. 인입 들어간다고. 이런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용어를. 볼록하게 bes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으면은 이게 뭔지 대충 알아. 그죠?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서. 없으니까 모르잖아.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비석 등 제구라 그래요. 제구를 설치할 권한, 제구의 설치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하니까 그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 제사 주재자. 자, 그 다음에 분묘에 관한 수호하고 봉제사, 수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냐 하니까 종손에게 있어. 종손에게 있어요. 종손에게 전속하는데, 자,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해 왔다면
종중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종중. 종중이 선저 분묘 관리해왔다면 종중에게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범위를 보시면 첫 번째가 분묘의 기초가 되는 토지,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하고 봉사, 수호 봉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를 포함한다. 그래 제사를 지낼 거니까 분묘 기지하고 그 주변의 공지까지 다 포함이 된 범위까지 미친다 이 말이죠. 효력이. 그런데 분묘 뒤에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반달 모양의 둔덕이 있어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사성이라 그래. 두 번째, 반드시 그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그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가까우면 미치고 멀면 안 미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개별묘에 따라 틀리다.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소멸. 첫 번째가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은 일단 약정이다. 근데 약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호봉사가 계속되잖아. 그죠?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존속한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갔어. 근데 밑에 가보니까 유골이 있네. 거기 유골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원상 회복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일시적인 멸실이에요. 일시적인 멸실, 일시적인 소멸. 일시적인 멸실이나 일시적인 소멸에 대해서는 이걸 뭐라고?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분묘기지건 지금 판례하고 같이 합치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되겠죠?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분묘기지건의 447페이지. 자, 분묘기지건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고 수여하기 위해서 기지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 물건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성립이 되려면 박스 안에 보세요. A. 승낙 없이 설치했죠. 그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시효 치르기고, B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승낙 얻어 설치, 토지 소유자 승낙. C에 보시면은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를 설치했고 그 이후에 분묘 이전하겠다라는 특약이 없이 토지를 매매했다는 거지.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려지고 의무가 있다. 니은 봉분이 있어야 된다. 봉분의 형태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그 옆에 평장이나 암장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디귿 유골이 존재해야 돼. 따라서 가묘 옆에 가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인정 범위로서 기억 시간적인 범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소멸에 관한 내용으로서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은 원칙이 약정입니다. 약정인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인데 약정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죠. 수호 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존속하겠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서 동그라미 니은. 장소적인 범위로서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및 봉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B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이제 반드시 사성까지, 사성 부분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래 보시면 돼. 권리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새로운 건능 부정이라 되어 있죠. 제목. 기존의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건능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줄에 단분 형태의 합장 안 되고 쌍분 형태 안 된다 보시면 돼요. 허용되지 않는다. 자, 디귿 권리의 귀속 주체 종손에게 우선적으로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5번 의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어떻게 치료에 관한 배제 특약이 없는 한 치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가보시면 이제 판례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앞에 없던 거 제가 칠판했던 내용 중에서 앞에 없던 거 이런 거 다 체크를 해볼게요. 자, 밑에 오른쪽 페이지 449페이지에 2번에 보면 양가로 3번 있죠. 거기 보시면은 비석 같은 거 재구를 설치할 관리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했어요? 제사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 요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세요. 450페이지 7번 판례 있습니다. 7번 판례. 자, 이거 했는 건데 7번 판례 보세요. 새로운 분묘를 설치를 하거나 그죠? 원래의 분묘를 다른 것으로 이장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묘 이장이 할 권리가 없다. 그죠? 이 말이지. 그런데 8번 판례를 보면은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가 된 경우 이게 집단 분묘를 얘기하겠지.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그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밑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맞죠? 집단 분묘 제외 이 말이에요. 이게 집단 분묘 제외. 자, 그다음 10번 판례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자, 일시적인 멸실입니까?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양가로 2번에 보세요. 분묘의 수호 관리의 봉제사에 대해서 그 밑에 줄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죠.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해 왔다면 종중에게 기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번 판례도 한번 보세요. 모의고사도 나오는 건데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분묘기지권 포기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그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야. 족하다. 조묘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사표시만으로도 내가 포기한 것이라고 된다 이 말이지. 자, 됐고 오른쪽에 네, 요 정도만 볼게요. 나머지는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453페이지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자,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가지고 막 분묘를 무자비하게 설치를 하니까 그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일단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2001년부터 시행되지. 그러니까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의 분묘들은 있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분묘들은. 자, 그래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분묘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 요거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